북한의 핵 문제가 진전되지 않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미국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심각성과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국토방어 안보차관보를 지낸 한 인물이 지금 싱크탱크 연구원인데, 북핵 문제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자, 미군이 철수하고 중국이 북한 지원을 중단하고 정권이 붕괴되어서 흡수통일하는 시나리오를 하자.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미국의 고위 관료를 지내고 북한이나 아시아 문제의 전문가라고 하는 친구가 이따위 허무맹랑한 나이브한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는데요. 이런 분노를 가지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집권하고 집권 세력 곳곳에 비서실장부터 대통령 안보관장하는 특보부터 이 정권의 주요 인물들이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나무라기에는 우리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어야 될 상황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그 대가로 중국은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를 이끌어내서 북한을 한국에 흡수 통일시키자. 자, 여기서 가장 웃기는 논리가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것은 검증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한미군이 철수했는가 안 했는가는 남아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 확인이 되는 거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확인이 안 되죠. 지금까지 중국이 얼마나 미국에다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끊었다 어쩌다 쇼를 했지만은 북한은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요즘 안정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한때 무슨 굶어 죽는다, 사자가 논다, 식량이 얼마 없어서 고비다 이랬는데 요즘 북한이 그런다는 소리가 쑥 들어갔어요. 북중 간의 무역이 확대되고 뒷구멍으로 식량 주고 쌀 주고 오일 주고 밀무역 허용하고, 그래서 북한을 쪼은 지가 지금 몇 년인데 북한이 굶어 죽는다 소리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오히려 쪼기 전에 북한이 체제가 지금 뭐 식량도 없고 완전히 붕괴 직전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스스로도 북한에 대해서 지난 4월 6일입니까? 말하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을 불러다가 100일간 시한을 줄 거니까 너 어떻게 북한 좀 쪼아봐라 이랬다가 최근에 그렇게 안 된다 생각을 하니까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가 다시 무역 문제로 싸늘하게 입장이 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미중 포괄적 경제 대화라는 미국의 재무장관과 중국의 경제 담당 부총리가 이 회담을 했는데, 이 회담은 산적한 경제 해난에 대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언론 브리핑도 취소해버리면서 완전히 그냥 결렬되고 끝나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지금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상황인데, 아니 주한미군이 먼저 철수를 하고 중국 보고 북한 지원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마도 좀 맛이 강문입니다. 항상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면 이런 헛소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사람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때너머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류 사오거라는 중국의 인권운동가 많지도 않습니다. 중국에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인권운동가가 어디 있습니까? 달랑 하나 남은 거를 감옥에서 암 걸리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감옥에서 암 무슨 유전자를 몸에 이식이라도 시켰을 놈들이라고 봅니다. 아니 술도 안 먹고 숱하게 깜빵에 갇히면서 사는 사람이 간암 걸려가지고 죽기 일주일 전에 내보냈다가, 그것도 일주일 전에 차라리 감옥에서 죽게 하지. 일주일 전에 내보내는 거는 감옥에서 안 죽겠다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죽을 날짜까지 계산 다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죽여서 곧바로 화장해서
가족이 만류해도 시체는 화장해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무덤을 없애버리려고. 부인은 저 멀리 운남성인가 어딘가에 강제 여행을 보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런 놈들한테요, 북한에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하고 북한이 붕괴가 돼요? 북한 붕괴보다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이 붕괴가 더 빠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토드 로전블룸 선임연구원은 19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매우 유명한 이 잡지죠. 여기에 기고한 글에서 또 하나의 한국 전쟁 없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려고 한다면 중국이 북한 정권 지원을 끊을 수 있도록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론을 팬 겁니다. 아니, 중국이 미국의 설득으로 될 나라입니까? 중국을 설득으로, 지금 사드에 대한 중국을 경제보복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중국을 설득해서 이걸 이해하도록 만들자라는 헛소리를 하는 놈들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국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드를 배치하게 된 과정을 이해한다 소리를 안 할 겁니다. 중국을 생각해가지고 사드를 저쪽 성주 오른쪽으로 갖다 놓고, 제일 좋기는 펜텍 앞에다 갖다 놓는 게 제일 좋죠. 서울도 방어되고요. 그런데 왜 성주에 갖다 놨습니까? 한반도를 쫙 잘랐을 때 왼쪽으로 가면 중국 전역이 노출되는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하기 위해서 종말 단계 레이더로 바꿔가 800km짜리로 해서 중국이 이렇게 노출 안 되도록 해서, 그것도 성주의 저쪽 남쪽 기퉁이에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중국의 100번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서 설명한다고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앞에 시진핑이 북한이 헬명이다, 사드는 빼라 하면서 경제보복 철회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안 했습니다. 이런 놈들이 떼놈입니다. 이런 놈들을 설득을 한다고요? 이 말한 놈 보고 가서 설득해보라 하세요. 개자식입니다, 이 자식도. 지금 시진핑이라는 인간은요, 중국 국민들이 죽어나가건 말건 전 세계가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장기 집권하면서 지가 과거에 당나라나 청나라의 황제처럼 되면서 전 세계가, 미국은 망해가고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을 한다. 그래서 1대1로 회의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부터 시작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기구들을 숱하게 만들면서 주변 나라들을 다 둘러리 세우고 있고, 여기에 외국의 정상들이 가고 하니까 이제 과거의 당나라 시대나 청나라 시대에 한마디로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중국에 다 오고 있다. 우리를 중심으로 전부 서열화되었다. 요 기퉁이에 있는 한국, 자, 정권 바뀌었는데 저것들은 헬렐레 해서 정신도 못 차리니 조금만 쪼으면 군기 잡을 수 있다. 이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이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CIA 국장을 하고 또 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을 했던 게이츠라는 인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한마디로 지배력을 인정을 한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부분이 이 한국이 통일이 되면 한국에 남지 않겠다. 그래서 중국의 한마디로 한반도에 대한 과거에 뭐라고 해요? 일종의 연고, 또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지배력은 인정을 하는데 미군은 북한이 통일이 될 수 있다면 한국에 남지 않겠다. 이런 부분으로 중국을 설득해서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자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기에서 좀 더 연장이 된 하나의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 통일 상황에서 변화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자. 미국은 통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시키자. 똑같은 이야기죠. 로전블룸 선임연구원은 미군은 주한미군 3만 명을 모두 철수시키고 군사기지를 폐쇄하고 중국에 대한 보답으로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나아가 김정은 정권의 종식을 도움으로써 핵무기 없는
민주주의 통일한국을 만들자라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전무하고 미군 철수는 확실히 검증되면서 한번 철수하면 다시는 못 들어오겠죠. 그렇죠? 다시 들어오려면 중국이나 북한이 또 난리칠 거니까. 이거는 확실한데 중국이 북한을 지원을 끊어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자라는 것은 미군 철수는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근데 중국이 북한을 지원을 끊어서 북한이 붕괴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변수가 있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서 교환할 수 없는 문제를 교환으로 하자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나 통일비용 조달과 통일한국의 자주권을 맞바꾸자는 황당한 논리도 폈다라는 겁니다. 자, 로전블룸 연구원은 한국은 통일 독일 과정에서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고 굶주리고 있는 이 정보가 없는 2,500만 명의 북한 사람들을 현대적 세상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고심이 많다고 한 뒤 그 해결책으로 북한의 흡수 통일 과정에 미중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미중 및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재건하는 데 드는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대도록 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외세의 자주권을 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라며 스스로 의문을 표시하면서 통일 한국은 해체와 비핵화, 제한된 권력 등의 조항에 동의해야 될 거다. 자, 한국이 북한을 이렇게 이제 김정은 체제가 제거되고 지 말대로 해서 통일이 되게 되는 부분에 외부에서 미국과 중국과 외국이 경제 지원을 해주고 그 대신 통일된 한국은 외부의 간섭에 이렇게 응하게 만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과거 45년 한국이 일본에 의해서 해방된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미소 공동 신탁 통치를 하자라는 말과 비슷한 소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함께 그 위험성도 주장을 했다는데요. 주한미군 철수가 궁극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낳을지 확실하지 않을 뿐더러 통일한국이 중국과 연합해 미국을 얕잡아 볼 수도 있다면서 이 시나리오가 가동된다면 정권 전복 위기에 처한 김정은이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시나리오는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기회를 갖고 있다. 지난 25년간 우리는 오늘의 위험한 궤도를 끝낼 한 가지 방법만을 고수했지만, 즉 비핵화에 대한 제재와 압박,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제는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안, 즉 창의적인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90년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한 사자회담의 미국 측 대표단으로 활동했고 오바마 정부에서는 국방부의 국토방어 및 안보 분야 차관보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중국과 거래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미국 전직 국무부 직원 사이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에 점점 더 많이 퍼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 전 직원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온 것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한 압박과 이렇게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다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 제재를 지렛대로 삼아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끈다고 강조해 왔지만 북한이 최근에 이 ICBM까지 발사하면서 이제는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가 미국에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이런 혼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요. 이제 미국에 친한파, 지한파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한국의 책임입니다. 자, 북한은 결국은 이런 와중에서 북미 협상을 타결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얻어내려는 움직임을 지금 가속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한 채 이 남북 대화를 주장하고 북한이 주장하고 중국이 주장하는 이 쌍궤, 즉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교환하자라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는 아마
북한이 핵을 동결한다는 전제로 평화체제에 동의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 동결로 갈 가능성도 매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요. 자, 근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일본은 왜 약속을 어기냐고 지금 제동을 걸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요. 이 나라의 미군 철수를 시켜버리고 한미 동맹을 끝장내고 결국은 북한에 항복할 것인가? 문재인 정권 5년에 이 나라의 운명이 끝장날 것인가? 정말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역사에서 정말로 영원한 역적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그 대가로 중국은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를 이끌어내서 북한을 한국에 흡수 통일시키자. 자, 여기서 가장 웃기는 논리가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것은 검증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한미군이 철수했는가 안 했는가는 남아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 확인이 되는 거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확인이 안 되죠. 지금까지 중국이 얼마나 미국에다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끊었다, 어쩌다 쇼를 했지만은 북한은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요즘 안정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한때 무슨 굶어 죽는다, 사자가 논다, 식량이 얼마 없어서 고비다 이랬는데 요즘 북한이 그런다는 소리가 쑥 들어갔어요. 북중 간의 무역이 확대되고 뒷구멍으로 식량 주고 쌀 주고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자, 미군이 철수하고 중국이 북한 지원을 중단하고 정권이 붕괴되어서 흡수통일하는 시나리오를 하자.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미국의 고위 관료를 지내고 북한이나 아시아 문제의 전문가라고 하는 친구가 이따위 허무맹랑한 나이브한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는데요. 이런 분노를 가지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집권하고 집권 세력 곳곳에 비서실장부터 대통령 안보 관장하는 특보부터 이 정권의 주요 인물들이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암울하기에는 우리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어야 될 상황 아니냐는 겁니다. 자, 오일 주고 밀무역 허용하고 그래서 북한을 쪼은 지가 지금 몇 년인데 북한이 굶어 죽는다 소리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오히려 쪼기 전에 북한이 체제가 지금 뭐 식량도 없고 완전히 붕괴 직전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스스로도 북한에 대해서 지난 4월 6일입니까? 말하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을 불러다가 100일간 시한을 줄 거니까 너 어떻게 북한 좀 쪼아봐라 이랬다가 최근에 그렇게 안 된다 생각을 하니까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가 다시 무역 문제로 싸늘하게 입장이 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미중 포괄적 경제 대화라는 미국의 재무장관과 중국의 경제 담당 부총리가 이 회담을 했는데 이 회담은 산적한 경제 해난에 대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언론 브리핑도 취소해버리면서 완전히 그냥 결렬되고 끝나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지금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상황인데 아니 주한미군이 먼저 철수를 하고 중국 보고 북한 지원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마도 좀 맛이 간 놈입니다. 항상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면 이런 헛소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사람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때너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류 사오보라는 중국의 인권운동가 많지도 않습니다. 중국에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인권운동가가 어디 있습니까? 달랑 하나 남은 것을 감옥에서 암 걸리게 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진전되지 않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미국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심각성과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국토방어 안보 차관보를 지낸 한 인물이 지금 싱크탱크 연구원인데, 북핵 문제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